뒷좌석에서 시작된 황혼의 비밀. 그날 버스 뒷좌석에서의 짧은 순간이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20년이 훌쩍 넘었고 남편과는 말 그대로 정이 들대로 든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정이라는 이름의 끈이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을 뿐. 더 이상 설렘이나 애틋함 같은 감정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자라서 이제는 제 곁에 없었고 집은 텅 빈 듯 조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아이들을 돌보느라 제 시간을 갖지 못했으니 이제야말로 제게도 여유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는 곧 공허로 바뀌었습니다. 주말이면 남편은 늘 골프 모임에 나갔습니다. 새벽같이 집을 나서 저녁이 다 되어서야 돌아오곤 했습니다. 집에 남겨진 저는 고요한 집 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TV 앞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다가도 문득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럴 때면 괜히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제 말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가라는 제 물음에 그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취미 삼아 하는 건데. 당신도 뭔가 하나 만들어봐. 그 말이 의도치 않게 제 가슴에 깊이 꽂혔습니다. 나도 뭔가를 해야겠다. 나도 집 안에만 갇혀있지 말아야겠다. 그 즈음 이웃 언니가 권했습니다. 같이 산에 가보자. 산악회 모임 있는데 사람들도 좋고 운동도 되고 집에만 있지 말고 바람 좀 쐬자. 사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운동이라곤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고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게다가 제 나이에 산에 오른다는 게 어쩐지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차피 주말마다 혼자 집에 남아 있어봐야 무료하기만 했으니까요. 처음 산행은 그야말로 고생이었습니다. 등산화조차 준비하지 못한 채 운동화를 신고 나섰다가 발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몇 번이고 멈춰 서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회원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괜히 나왔나.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성취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제 일상에 없던 새로움이었습니다. 산악회 회원은 대략 20명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중년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오랫동안 함께 산행을 해온 사이인지 서로 장난을 치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친근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산행 경험이 없다 보니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등산 장비, 코스, 지난번 산행 이야기 같은 것을 자유롭게 나누었지만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가끔은 내가 이 모임에 괜히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속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산악회의 총무를 맡고 있던 정수 씨였습니다. 정수 씨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도 좋은 편이었는데 단순히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챙기고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도록 신경 쓰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뒤처질 때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제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험한 구간에 이르면 손을 내밀어 끌어주었고 제가 힘들어 보이면 발걸음을 늦추어 제 속도를 맞춰주었습니다. 처음엔 다 힘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천천히 하다 보면 곧 괜찮아질 겁니다. 그가 건넨 짧은 말은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은근슬쩍 무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의 태도는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버스에 오르면 사람들은 보통 앞자리부터 차지했습니다. 뒷좌석은 늘 비어 있었고 정수 씨는 언제나 그곳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곧 그가 일부러 뒷자리를 택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는 항상 비워져 있었습니다. 몇 번은 다른 회원이 그 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마치 자연스럽게 비워두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자 저도 모르게 그 옆에 앉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뒷좌석은 앞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조금씩 더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어깨가 살짝 닿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제가 졸고 있을 때 제 머리가 기울자 그는 자연스럽게 어깨를 빌려주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한 지 오래되어 이제는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무심한 손길에 비해 정수 씨의 배려와 따뜻한 시선은 잊고 있던 감정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제 머리칼에 나무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떼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여전히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뭐 먹을래? 라는 무심한 한마디. 대조적으로 떠오른 건 산에서 정수 씨가 보여주었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같은 말, 같은 행동이지만 왜 이렇게 다르게 다가오는 걸까요? 몇 번의 산행이 반복되면서 저와 정수 씨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대놓고 다가오는 일은 없었지만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점점 특별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몇몇 회원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면서 참석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큰 버스 대신 작은 버스를 타게 되었고 뒷좌석에는 오직 우리 둘만 앉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무더운 날씨 탓에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저 역시 땀에 젖어 불편했기에 티셔츠를 갈아입으려 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 안심하고 옷을 꺼내는 순간 가방 속에 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햇살이 따갑게 내려앉았고 산길에 들어서자 금세 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옷은 몸에 달라붙어 불편했습니다. 회원들도 평소보다 지쳐 보였고 모두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길은 힘들었지만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길은 풍경보다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정수 씨. 그는 여전히 제 옆에서 보폭을 맞춰 주었고 제가 힘들어하면 물병을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이상하게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산할 때는 더욱 더운 공기에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작은 농담 하나에도 웃음이 터졌지만 제 안은 오히려 더 복잡했습니다. 산행이 끝나면 다시 버스에 오를 것이고 오늘은 작은 버스를 타기 때문에 뒷좌석에 우리 둘만 앉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지만 동시에 무언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떨림을 가져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앞자리를 차지하는 동안 정수 씨는 당연하다는 듯 뒷좌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앞 사람들은 산에서의 에피소드를 나누며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은 고요했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속에서 우리의 어깨는 자주 닿았고 창밖의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신경은 오로지 곁에 있는 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땀에 젖어 불편하던 옷을 갈아입으려던 찰나 가방을 열다 실수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휴대폰은 굴러 그의 발치까지 갔습니다. 제가 주워드릴게요. 그가 몸을 숙이며 손을 뻗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좁은 공간, 흔들리는 버스, 그리고 오직 우리 둘뿐인 뒷좌석. 그의 손이 휴대폰을 집어드는 짧은 찰나에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을 건네받으면서 그의 손가락이 제 손등에 스치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분명 다른 신호로 다가왔습니다. 버스는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마다 그의 어깨와 팔이 제 몸에 닿았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몸을 피했겠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굳은 채로 그 떨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게 머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창밖을 바라보는 척했지만 온 신경이 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위험해. 멈춰야 해. 하지만 이렇게 설레는 건 오랜만이야.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난 아직 여자라는 걸 느끼고 있어. 버스가 달리는 동안 제 머릿속은 더 시끄러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 침묵조차 제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버스가 큰 도로에 들어서며 잠시 흔들렸습니다. 균형을 잃은 저는 그의 팔에 살짝 기대게 되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수많은 말이 오간 듯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라는 대려. 저도 알고 있어요. 라는 고백. 우린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군요. 라는 암묵적 동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늘 그렇듯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저녁은 뭐 먹을 거야? 그 말은 그저 일상적인 물음일 뿐이었지만 제 귀에는 너무 낯설게 들렸습니다. 오늘 버스에서 느낀 그 긴장감과 떨림이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손길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습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경험한 감정은 분명 달랐습니다. 설렘, 긴장, 그리고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순간. 그날 이후 일상은 전처럼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TV를 보다가도 문득 그날 버스에서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혹시 그가 메시지를 보낸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과 대화하면서도 그의 말은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수 씨의 목소리와 눈빛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게 되면 또 뒷좌석에 앉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지만 또다시 오늘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모순된 감정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왜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걸까? 이건 잘못된 게 아닐까? 스스로를 탓하면서도 가슴은 이미 다시 그날을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버스 뒷좌석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은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수 있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은 너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산행은 단순히 운동이자 모임일 뿐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드라마를 보다가도 문득 버스 뒷좌석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왜 요즘 휴대폰만 그렇게 들여다봐?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마음속 비밀을 들킨 것 같아 식은땀이 났습니다. 물론 그는 단순히 습관처럼 물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산악회 단체방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산행은 평소와는 다른 코스,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정자가 있다는 안내였습니다.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정자가 무슨 의미일까? 단순한 쉼터일까? 아니면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와 단둘이 있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토요일 아침 옷장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꺼내 입던 옷들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몸에 딱 맞는 옷을 선택했고 속옷까지 새로 꺼내 입었습니다. 스스로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이게 단순한 산행인데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는 것을. 산행은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모두가 땀에 젖고 지쳐갈 무렵 정수 씨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여기서 쉬어가죠.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가 이끈 길 끝에는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작은 정자가 있었습니다. 나무들에 둘러싸여 있어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공간.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한낮의 무더위를 잠시 잊게 했습니다. 정수 씨는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디어 둘만 있게 됐네요. 그 말 한마디에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제 손을 잡고 어깨를 감쌌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연인처럼 조심스럽게 단계를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너무도 진지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당신 생각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 턱을 살짝 들어올리며 제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멎은 듯 했습니다. 바람 소리도 새 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던 회원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눈빛과 제 심장 소리만이 또렷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날 정자에서의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머리칼을 쓸어내렸고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있음을 확인받는 순간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발걸음이 무겁기도 하고 이상하게도 가볍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웠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평소처럼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산은 어땠어? 저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입 밖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 평범했어라고 했지만 제 안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을 때조차 저는 정수 씨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의 떨림, 긴장, 그리고 살아있음을 확인했던 순간. 남편의 손길은 너무 익숙해서 아무런 감흥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가끔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 여자로서의 존재감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건 정수 씨였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더 이상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와의 약속, 그와의 시간을 기다리는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건 작은 우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버스 뒷좌석 떨어진 휴대폰, 짧은 순간의 시선과 손길. 하지만 그 작은 계기는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감정은 잘못된 걸까? 아니면 너무 오래 잊고 있던 당연한 설렘일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잊고 지내던 감정이 되살아난 순간 그 설렘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위험을 끊어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